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덱스 같이 한번 또 분석을 해볼 거고요. 어제랑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오늘 22,350원 0.4% 내려가면서 마감을 했고요. 낙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반등하면서 마감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이제 이 눌림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숨고르기 형태가 이틀 동안 나오고 있고, 보통 이제 3일 동안 눌림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등을 해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자, 이틀 동안 눌림이 나왔으니까 내일까지 만약에 주가가 보합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적당한 눌림목이 나온다면 음봉 캔들이 3번 나오는 흑산병 이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일단 이 부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포스코덱스는 이 아직까지 종목에 대해서 큰 방향성이 안 나온 상태예요. 지금 이제 2차전지 섹터가 다 마찬가지지만 이 IRA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스탠스가 많이 나왔어요. IRA 정책을 폐지한다. 국내 2차전지 업황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IRA 정책은 현실적으로 폐지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된다. 그 이유는 민주당,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IRA 정책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혜택을 보고 있는 지역구는 대부분이 공화당의 지역구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IRA 정책을 폐지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도, 자, 후원 지역구 공화당에서 IRA 정책 폐지하지 말고 유지해달라,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IRA 정책을 입법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상원의 동의도 필요하고요, 하원의 동의도 필요해요. 근데 상원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하원은요, 의원 다수랑 하원 의장이 공식적으로 IRA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밀어붙이고 싶어도 하원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폐지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결국 IRA 정책은 조정으로 그냥 마무리가 될 겁니다. 보조금의 혜택을 조금 줄이고 세액공제 혜택의 비율도 좀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 폐지 같은 경우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거를 관련 업계도 모르는 게 아닌 만큼 그냥 IRA 폐지다 뭐다 말들이 나왔을 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선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 때문에 많이 밀렸었고 지금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오면서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땐 그냥 눈치를 보고 있어요. 눈치를. 주가가 올라가자고 하니 명분이 없고, 그렇다고 내려갈 만한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의 상황이 좋아갖고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도 아니고, 굉장히 좀 애매한 상태에서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방향성이 안 잡혀 있는 상태고, 지금은 우선 회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 굉장히 억울하게 빠졌던 만큼 적어도 주가가 원래 자리까지는 와야죠. 그냥 원래 자리까지 오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원래 박스권 만들던 자리가 32,500원, 24,900원의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뭘 결정을 해야 돼요. 얘가 다시 올라갈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횡보가 나올 건지. 그래서 지금으로선 저는 개인적으로 2차전지가 내년에 이번 연도보단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이번 연도보다 좋다고 갑자기 실적이 10배, 20배 폭증하는 건 아니어도 이거를 이제 비율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번 연도 2차전지에 대한 업황 평가를 해봤을 때 100 중에 1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년엔 그래도 한 20에서 30까지는 그냥 올라올 수 있거든요. 왜냐면 벌써 3분기부터 실적 개선 나오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또 내년에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판매량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미국에 있는 완성차 업체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내년에 가동되는 미국 공장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에 있는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 나오면서 이런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공급도 같이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현대차랑 포드랑 생산에 대한 전략적인 협의도 했었고, 리비안이랑 폭스바겐 같은 경우로 내년부터 미국 공장 가동에 들어가고, 전기차가 안 팔리면 여러분들 미국에서 공장을 가동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번 연도는 유럽에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에 대한 성장이 올라간 게 아니고 솔직히 얘기하면 내려갔거든요. 한마디로 작년보다 이번 연도 전기차에 대한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한 게 아니고 꺾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에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있었어요, 독일에서. 근데 2024년에는 없었거든요.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뭐 재정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폐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내년 2025년부터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럽 시장에서도 전기차 성장이 나올 거고, 또 최근에 뭐 테슬라가 3분기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잖아요. 내년에 전기차 30% 더 잘 팔릴 거다. 그래서 우리도 뭐 공장 있는 거 생산 라인 더 늘릴 계획이다. 뭐 이런 식의 말도 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연도보단 그래도 내년에 전기차 섹터는 숨통이 좀 트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 베이스를 지금 2차 전지 투자하는 시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이제 뉴스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럼프 이제 관세 인상 국가에 한국이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뭐 반도체 특별법 폐지에 대한 내용도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1월에 트럼프 2기 정부가 딱 구성이 되면요, 금리를 지금처럼 낮추기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번 연도 시장을 주도했던 메인 섹터가 뭐였냐면 반도체랑 제약 바이오였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이미 사이클이 나왔고 악재 나오면서 꺾이고 있죠. 제약 바이오 어때요? 아직까지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제약 바이오가 올라갔던 이유가 뭐였냐면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는 더 이상 꿈을 먹고 자라는 섹터가 아니고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섹터다. 이런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제약 바이오가 또 이번 연도 하반기랑 상반기 다 주도했었죠. 뭐 알테오젠, 뭐 유한양행, 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종목들. 근데 얘네도 지금 주가가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이미 바닥 대비 최고가를 찍었고 꺾이고 있는 자리예요. 자, 그럼 반도체도 내려가고 제약바이오도 내려가고 지수를 받칠 만한 섹터가 여러 가지 규모들을 봤을 때 2차 전지 말고는 딱히 없거든요. 뭐 그나마 조금 골라보자면 조선인데, 조선 같은 경우는 워낙 바닥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려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조선 관련주 대부분이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반도체처럼 좋은 탄력을 보여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포텐셜이 많이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포텐셜이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시장이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려면 지수를 같이 끌고 갈 섹터가 필요한데, 반도체 딱히, 제약바이오 많이 올랐으니까 뭐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2차 전지가 채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그래서 우선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뭘 하고 뭐 내일부터 폭등을 기대하고 뭐 이런 흐름들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제발 원래 횡보하던 자리까지만 좀 와서 최소한 올라갈 준비라도 좀 해놓고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걸, 이런 걸 좀 기대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포스코DX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을 꾸준하게 찍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내가 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이 종목 매매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안전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좋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녁마다 시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끔가다 이제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댓글을 남겨주시냐면, 김프로님 저는 이미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제가 물어봐요. 왜 그러시냐? 그러면 예수금이 이미 모든 종목들에 다 들어가 있어갖고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없대. 돈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우리가 대응하는데 뭐 몇 억이 필요하고 몇 천만 원이 필요하고 뭐 큰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뭐 정말 돈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으로 종목 하나 정도만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자금을 좀 마련하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시드머니 확보하는데 도움을 좀 드릴게요. 뭐 지금 들고 계신 자금이 100만 원이다.
뭐 이거를 1억으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매매를 꾸준하게 따라왔을 때 그래도 시드머니가 조금씩 늘어나게끔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단기 종목들 매매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연말 연초는 배당을 노리는 수급도 좀 많이 들어오고 연말 보너스 때문에 경제가 단기적으로 조금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말 연초에 증시가 강세해 보이는 걸 산타랠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투자하기 굉장히 좀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고, 이런 산타랠리를 이용해서 좀 많이 힘드신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꾸준하게만 따라오시면 시드머니 확보 가능하거든요. 제가 이거는 뭐 말로 얘기하기보다는 실제로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들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에리스 마린 솔루션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보면 이번 주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자 이틀 동안 대략 한 40%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월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가 대비해서 상한가 한번 터치했고, 오늘도 장중에 한 12% 급등을 했고, 근데 제가 이 종목에 대한 타점을 언제 잡았냐면 이렇게 급등하는 꼬리 구간에 들어갔던 게 아니었고요. 여기 밑에 잡아서 드렸어요. 이 밑에서. 근데 이것도 뭐 말로만 제가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냥 제가 문자 보낸 내용 인증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선 화면 좌측 보시면 여러분들 문자바다라고 해서 제가 실제로 문자를 발송할 때 쓰고 있는 사이트고요. 여기 왼쪽 보시면 개인 고객 트레이더 김프로 보이시죠? 이건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는 실제 있는 사이트입니다. 뭐 포토샵이나 조작 같은 거 전혀 아니고요. 이때 보냈던 전송 내역 한번 보여드리면 11월 25일 오전 8시 50분에 제가 추천주를 하나 보냈어요. 방금 보여드렸던 LS 마린 솔루션이었고,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였고요. 목표가는 16,500원 잡아드리면서 15% 이상 구간에선 자율익절 가능하다. 그 다음 밑에 추천 사유 쭉 적어드렸고요. 발신 번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개인 번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7775번에 8354. 그 다음 130분 정도 되는 구독자분들이 받아가셨고, 그럼 실제로 타점이 나왔는가를 봐야겠죠. 실제로 타점이 지금 11월 25일이면 이때죠 여러분들. 시가가 얼마였냐면 11,89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초가에 만약에 매수를 못했으면 12,000원 이하에 잡으라고 말씀드렸었죠. 저가가 11,400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고, 그래서 잡자마자 일단은 상한가, 그 다음날 오늘 같은 경우도 추가 급등. 지금 그냥 들고만 있어도 한 30% 수익일 거고, 위에서 매도 잘 했으면은 한 40%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대동이라는 종목인데, 얘는 제가 지난주에 드렸어요. 얘도 보면은 최근에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대동 같은 경우는 제가 타점을 언제 드렸냐? 지난주 화요일날 이날 드렸거든요. 자, 얘도 실제로 제가 문자 보낸 내용 보여드리면 마찬가지로 이제 문자바다 사이트의 전송 내역이고요. 발송일자 잘 보시면 11월 19일 오전 11시 45분에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9,500원 이하였고 목표가는 12,000원이었죠. 밑에 추천사유 쭉 적혀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대동 같은 경우는 9,500원 이하 타점 드리고 12,000원 찍었으니까 얘도 지금 수익률 보면은 9,500원부터 12,000원 한 30% 나오네요. 오늘 꼭대기에서 잘 팔았으면 40% 나올 거고, 이 꼭대기에서 못 팔고 지금 들고만 있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30% 그냥 먹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한참 지수가 내려가다가 회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테마주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하나의 이슈가 시장에서 주목받으면 관련주는 엄청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 그냥 구경만 하고 쳐다만 보고 나는 왜 저 종목 못 잡았지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타점을 잡아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 돼요. 제가 좀 도움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 중앙에 나와 있는 제 번호 7775-8354 번호, 이쪽으로 우리 같이 부자 되자는 의미로 부자라고만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위에 산타랠리 기간 동안에 시드 확보하자고 말씀드렸죠. 이 산타랠리가 어떤 거냐면, 보통 이제 한국 증시도 그렇지만 모든 글로벌 증시가 다 똑같습니다. 연말에는 이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수급이 있고, 연말에 보통 이제 많은 기업들이 보너스를 뿌리잖아요. 연말 보너스라고. 그래서 이 보너스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 활동이 늘어나고, 이런 소비 활동이 늘어나면서 다른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산타랠리는 보통 12월부터 연초까지, 뭐 1월 아니면 늦으면 2월까지 한 2, 3개월 동안은 증시가 강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주식쟁이 입장에서만 보면은 1년에 정말 몇 번 안 되는 돈을 좀 안정적으로 벌 확률이 높은 시즌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산타랠리 기간 동안에라도 진짜 집중해서 심기일전에서 매매하면은 계좌 망가진 것도 좀 어느 정도 복구할 수 있고, 내가 종목들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드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솔직하게 남들 돈 버는 거 보고만 있으면 배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인간 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너도 나도 코인 한다고 코인 시장 뛰어들고 있죠. 한참 엔비디아 주가 올라갈 때 미장 좋다고 온갖 사람들이 한국 주식 다 팔고 미장 넘어갔죠. 한국 주식 자체가 지금 사람들의 관심도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질 때 매매를 해야지 우리는 돈을 벌 수가 있다니까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코인이 뭐 얼마를 갔네, 뭐 얼마까지 갈 거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막 뉴스 같은 거 나오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할 때, 그때 잘못 들어가면 여러분들 진짜 깡통 찹니다. 오히려 저는 남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한국 주식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뭐 1년, 2년 동안 한국 주식 바짝 할 필요도 없어요. 이 산타랠리 기간 동안만 여러분들 집중하시면 돼요. 그냥 길어봤자 2달이고 짧으면 한 달 반 정도 될 건데, 이 기간만이라도 여러분들 저랑 같이 매매하면서 욕심내지 않고 매수가 매도가만 잘 확인해서 따라오시면요, 제가 뭐 여러분들 100만원 들고 있는데 100억 이렇게는 못 만들어 드려도, 내가 지금 100만원 들고 있으면 한 2, 300, 뭐 1000만원 들고 있으면 한 2천만원, 3천만원, 이 정도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저도 어차피 개인적인 매매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고, 뭐 저한테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뭐 5,000분, 10,000분 이 정도나 되면 좀 부담이 되겠죠. 근데 많아봐야 100분이고 이제 따라오시는 분들이 한 2, 300분 정도 되면요, 저도 이제 종목 수급 때문에 계속해서 인원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인원이 차게 되면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는 걸 좀 중단을 할 거고, 기존에 문자 남겨주셨던 분들만 같이 이번 산타랠리 기간 동안에 매매할 거니까,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쪽 번호 문자 남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 추천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제 아까 종목명 남겨주신 거 말고 부자라고 따로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따로 메모를 해뒀다가 단체 문자 보내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부자 한번 되고 싶다, 연말인데 나도 한번 보너스 타보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편하게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아시겠죠?